코리아 루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잘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국이 상당히 시끄럽죠. 지금 잠깐 보면 지금 뭐 올렸죠?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시국이 상당히 시끄럽고 지금 참 어려운 시국이에요. 지금 촛불 집회를 제가 잠깐 영상을 지금 틀어놓고 있습니다만 진영과 진영 싸움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러 가지 일이 설키고 얽혀서 지금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죠. 한나라당은 또 열심히 또 그쪽 세력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요, 억눌려 있던 것이 이제 터질 때가 되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 흐름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억압을 받고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든 시기가 일제강점기였고요. 그러면서 점점 나아진 거죠. 다시 우리가 부흥의 시기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 부흥의 시기가요, 여러분들. 그리고 엄청나게 발전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일부 이제 교회들이 또 세습 문제가 또 나오고 있고요. 일부 뭐 제가 말씀이 좀 그래요, 말씀드리기가. 한두 교회가 아니니까요. 그 대형 교회들이 이제 세습을 하려고 하죠.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세습 문제를 통과시킨 정치권들, 뭐 어느 쪽 편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쪽 편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습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분 2% 3%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그걸 세습한 나라는 없습니다. 기껏 많아야 5% 10%예요. 그거 갖고 세습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언제서부터 그랬냐? 뭐 한참 전부터 그랬죠. 한참 전부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참 전부터 그랬어요. 그게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죠. 3대가 세습하고 있습니다. 3대가 지금 아십니까? 김정은, 아니 김일성, 김정은, 니가 김일성 다음에 김정일, 그다음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3대 세습.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삼성부터 볼까요? 삼성그룹 보세요. 3대 세습이에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현대는 아닌가요? 3대 세습입니다. 3대 세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걔네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3대 세습을 봤다는 거죠, 다들. 3대 세습을요. 여러분, 그걸 보고 교회도 세습에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대기업만 세습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론들도 세습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다 세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잡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지금 잡지 않으면.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허용해오고 난리친 건 정치권 맞지만 거기서 따라간 거,
고위 공무원들이라는 거죠. 고위 공무원들 잘 보십시오. 퇴직하고 나서 또 어딜 가는지. 검찰을 그만두면 어디로 가죠? 한나라당으로 갑니다. 민주당으로 가요. 판사 검사가 그만두면 걸로 간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노펌으로 가요. 그나서 누구 편을 들죠? 대기업의 총수의 변호사 역할을 합니다. 그 선배가 변호하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선배가 변호를 하는데 검사니 판사니 잘못됐다는 거죠. 하지만 물이 차면 다시 물이 빠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발전부가 부흥의 시기로 간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청난 부흥의 시기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면요. 개혁은 막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막을 수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시대적 흐름이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었던 일본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면서 점점 이제 우리는 상승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올라갈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과정 속에는 많은 아픔과 힘든 것도 있고요. 고통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단독으로는 못 갑니다. 우리나라 한국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통일을 이루면서 갈 거예요. 준비하고 이루면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통일에 관련돼서 이제 더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어서요. 이제 이거는 올해 9월 27일자 영상입니다. 이게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 회장이 한국이 통일되면 세계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주에서 열린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짐 로저스 회장은 남북을 갈라놓은 삭발선도 붕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쪽의 자원과 인력, 남쪽의 자본과 인프라가 결합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또 통일된 한반도와 경쟁할 수 없어서 일본이 지금 통일을 반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자신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적재적소의 투자처라고 강조했습니다. 짐 로저스가 말한 것처럼 통일 한국으로 갈 겁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5년 내지 6년 안에 들어갈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제 예측입니다만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상당히 어렵다고. 그리고 지금 10월 5일 지금 북미 회담이 결렬되어 있죠. 하지만 다시 협상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재선을 준비해야 되고요. 북한은 개방을 원하고요. 우리나라 또한 철도를 이용한 육로 수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들어가시면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국토부나 이쪽에 들어가시면 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철도를 계속 연결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과될 거로 보여요. 다 하나씩. 그리고 중국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노뉴스도 말한 것처럼 러시아도 원하고 있고 안 원하는 건 일본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죠? 안 씌워주니까요. 우리나라 쪽에서 일본을 씌워주지 않고 있어요. 왜요? 연결되면 일본은 필요 없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신지 아십니까? 일본이 해상무역을 하면서요. 지네 것 아닙니다. 남의 나라 거 가져와서 무역으로 우리나라께 전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물류기지가 아시아 쪽의 물류기지가 우리나라가 중심이 아니라 일본이 중심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게 바뀐다는 겁니다. 통일이 되고
철도가 연결이 되면 모든 물류는 우리나라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거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게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강대국으로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지금은 고통받은 시기예요. 뭐든지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춘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죠. 고통받는 시기를 거쳐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시기에 와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세력 싸움을 하고 있고, 여당과, 야당이 세력 싸움을 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세상은 변할 거고요. 개혁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더 좋은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우리나라를 쳐다보는 쪽으로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천천히 간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죠. 나무가요, 새싹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낙엽이 떨어지고, 그 나무는 다시 쇠퇴합니다. 풀도 그렇잖아요. 세월은 흘러간다는 거죠. 누구나 어릴 때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요.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나아갈 시기입니다.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나라의 국군이 청소년기에서 이제 청년의 시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일본은 그럼 어떠냐?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 노인의 시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춘기라는 게 옵니다. 고통의 시간이 와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지금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섞여서 이제 오는 거죠. 세습은 없어져야 돼요. 물론 본인이 100%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세습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10%밖에 안 되고 5%밖에 안 되는 대기업 회장들이 세습한다면 말이 안 돼요. 세상 어느 나라에도 그런 거는 독재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만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기업 잘못됐고요. 정치권도 잘못됐어요. 지금 아주 잘하는 거예요. 하나씩 뜯어고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가야 돼요. 고위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있던 것들을 하나씩 뜯어고쳐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국민은 영리하고 똑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쪼리 뭉치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 명 뭉쳤을 때 그 파워는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가 힘이 약하고 어리석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치가들 있고요. 약간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개돼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말을 막 하는 거죠. 힘없고 니네가 뭐 하겠냐. 선거 때는 예.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선거 끝나고 내가 당선이 되면 바로 돌아서는 사람들. 제가 뭐 누구누구라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우린 이제 이용해야 될 때입니다. 쓰레기는요, 쓰레기로 치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나은 쓰레기로. 그러면요, 언젠가는 치우다 국민들이 치우시면요, 깨끗한 나라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깨끗한 나라는 될 수 없어요. 왜요? 앞에 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들이 앞에 세대가 있어요. 그 세대가 사라져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요, 그들은 사라집니다. 다들 죽음으로 갑니다. 권력과 명예를 가진 인간은요, 언젠간 죽음을 가요.
내가 교회 목사니, 내가 대통령이니, 내가 뭐니 다 소용없다는 거죠. 인생. 어쨌든 좋아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으로 갈 거고요. 점점 나아질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상당히 힘들어요. 응? 지금 뻥 까시는 언론들, 부동산이 뜰 거다, 대단할 거다. 아직도 건설사들이 많이 팔아먹을 물량이 많다는 거죠.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건설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정치에.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무관심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무관심으로 하면 일본처럼 나라가 망합니다. 국민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선거 때는 확실하게 선거를 하십시오. 선거하고 놀러 가세요.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잘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은 똑똑합니다. 영리하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 상당히 힘들 거 뻔히 보이는데 잘 참고 견디시고요. 빚 없이 가시면서 여유가 있는 무슨, 제가 다시 말씀드려, 금을 분산해서 사세요.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시고요. 금이 싫으신 분, 은이 싫으신 분은 그렇게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북미 협상이 결렬됐어도 다시 재시작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블러드 코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블러드 코인이요. 지금 영상이 하나 떴는데요. 한 4일 전 영상 같아요. 조금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걱정되시고 좀 힘드실 거예요. 지금 정지된 상태고, 이제 셋업 과정에 들어가 있죠. 지금. 그 전에 이제 채굴하는 걸 봤을 때, 채굴 기계만 한 35,000대 기계가 35,000대 내지 4만 대가 지금 돌아가 있었고, 채굴자는 한 3만 명 정도였고, 셀을 구매한 사람은 8,000명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정지 상태고요. 지금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전되게 될지는 영상을 보면서 좀 한번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블러드 코인 쪽에서 올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여기까지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협업의 계약을 했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모든 코인들은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블러드 코인도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약을 해 있는 상태 같아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코인들을 셋업 과정에 들어가 있죠. 코인들을 셋업 과정에 들어가 있고, 지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그냥 블러드 혼자 메인이 된 게 아니라 다른 협업을 해서 코인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은행 그리고 패스트푸드 그리고 슈퍼마켓 기타 등의 약국 다 연결해서 같이 가는 프로그램을 갈 것 같아요. 내년에 리브라가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에서 살아남는 코인들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면 정리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겁니다, 내년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블러드 코인이 살아남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를 천천히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너무 늦춰지면 힘들어질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9월까지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이제 10월이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지난 주부터 말씀을 드리죠. 정리를 하시라고. 정리할 분들은 이제 블러드 코인의 매력이 없고 그리고 블러드 코인에 실망하신 분들 그리고 블러드 코인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정리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블러드 코인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는 분은 같이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망이나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세상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결혼이든 회사든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게 시간에 좀 걸릴 거지만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코인 시장에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만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 미래 시장이라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가상화폐 시장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 제도권 안으로는 제대로 못 들어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래요.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언젠간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화폐는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문제죠.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모든 기축통화 은행들이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곧 11월이 되면 다음 달에 미국의 인문은행이 가상화폐를 시험 가동합니다. 얼마라고 했죠? 제가 17조 원이 가상화폐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가상화폐가 성공적으로 들어왔을 때 IMF가 또 다음에 준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전 세계에 퍼질 거라는 거죠. 왜요? 가상화폐는 통화를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늘리고 줄이고. 지금처럼 우리가 일부 부자들이 돈을요 숨기고 묻어놓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다 들킨다는 거죠. 누가 뭘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한테 편리함도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송금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빠르고요, 안전하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은행들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은행들은 지금 도태되고 있고 사라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장은 앞으로 미래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명심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투자하실 분들이 있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분산해서 가세요. 코인 시장에 투자할 때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금과 은에 투자하실 때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절대 갭 투자나 자기가 돈이 없는데 무리한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망하고 내 친구들이 망하고 다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들. 불황은 오고 있고요. 이 긴 터널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2, 3년을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이어질 겁니다. 모두 코리아 노트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부자 되세요.